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국가의 7급 기출문제 좀 분석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2021년 국가의 7급 기출문제는요, (25문항에) 사지선다예요. 20문제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 사실은 25문제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실수를 할 때 그 리스크가 작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건축 계획 과목을 보면은요, 굉장히 골고루 나왔는데 환경 설비가 7 문제고 강론이 10문제예요. 서양 건축사가 3문제예요. 보통 2문제 나왔죠. 서양 건축사 1문제 추가하고 환경 설비 파트가 조금 증가하고 강론은 큰 차이 없어요. 강론은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환경 설비와 서양 건축사가 조금 증가가 됐고요. 이 법규는 1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총론은 보통 7급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편이라 뭐 2-3문제 나오니까 뭐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렇게 환경 설비 파트가 약간 증가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유형이 보통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음 중 해가지고 틀린 것은, 그쵸? 이런 문제 유형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문제 유형이 추가가 된 게 바로 뭐냐면 바른 것은 몇 개냐, 옳은 것은 얼마냐. 이 옳은 것은 하니까 뭐가 돼요, 문제가? 대체로 의사 판별, 우리가 정말로 판별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딴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틀린 것, 옳지 않은 거에서 옳은 것으로 좀 많이 많은 부분이 증가가 됐어요. 옳은 것이 증가되다 보니까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 유형이 계획이나 구조나 시공 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나온 유형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 열관률 계산하는 게 나왔어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여러분 보신 분 손들어, 맞췄다 손들어 보세요. 아마 키마카 그 사전 모의고사 문제 중에 항상 그 테마 특강 같은 거 보시면 열관류 조항을 통해서 문제 푸는 과정이 있죠. 거의 똑같아요. 이런 문제 나왔어요. 계산 문제. 우리 그 풀어봤던 유형들이잖아. 그죠? 아마 그래서 키마카 테마 특강 들은 학생들은 아마 이거 계산해 본 문제 유형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비슷한 유형이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 유형이 등장했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근데 보면 이제 그 현재 그 문제 유형 중에 서양 건축사의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조형과 함께 건축계획 총론에도 나오고 서양 건축사 나오다 보니까 서양 건축사의 어떤 디자인의 어떤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출제 문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구조 파트예요. 구조 파트에 보면은 이 총론 문제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죠? 많이 나온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기초는 아예 없어요. 근데 사실 보면 토지 기초 구조는 거의 없고요. 자, 이렇게 보면 시공 파트는 토지 기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 유형을 보면 총론 쪽이 많이 나오고 역학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토지 기초는 구조에서 많이 안 나왔어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역학 5문제 나왔어요. 골고루 나왔어요. 뭐 내민부 발령, 영부제, 자구라정, 힘부제 설계, 처짐. 뭐 자구라정은 늘 나오는 문제잖아. 그죠? 이래서 역학 문제가 골고루 나왔고요. 이 철콘 문제 8문제. 응? 철골 5문제죠. 그럼 역학 문제와 철골 비중이 똑같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역학 문제를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유리하게 점수를 받았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 사실 철콘이나 철공 같은 거 보면 기준이죠, 기준.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가 계산 문제 유형들은 뭐 원리만 알면 아주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같은 경우에 보면 합성 기둥에 뭐 힘 전달 기구라고 하는 게 새로 나왔어요. 새로 등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골조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총론에서 새로 나온 적이 있어서 이 구조 파트는 뭐 새로 나온 유형이 뭐 3개 정도 이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실제 시험장 가서 새로운 문제 유형 지문을 답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적조의 제하 시험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현재 문제를 내면서 국가의 7급 문제에 새로운 그 지문 유형들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우리가 암기를 하는 이런 기준 문제를 맞히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면 기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약간의 토시만 틀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에 관련된 문제가 주로 나오고 용어에 관련된 것들을 촘촘히 볼 필요가 높다라고 하는 이런 시사를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입니다.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총론이 4문제 나왔어요. 뭐 품질 관리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워낙 공부했던 거잖아. 근데 여기 뭐 리스크 관리라고 나와도 리스크 관리는 그냥 뭐 사실 어떤 뭐 학술적인 내용보다 리스크에 대한 의미와 대책 이것만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뭐 설계 경제성 문제 V 나왔는데 우리 테마 특강 보면 1번, 2번, 3번 그대로 나오고 하나가 4번째가 답이잖아요. 요거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고요. 가설 및 해체. 해체가 최근에 이슈를 반영해서 나온 걸로 봅니다. 해체가 처음으로 나왔어.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질기초 쪽에 많이 나왔어요. 집안공사, 집안 그라우팅 쪽. 아무래도 이제 그 토목, 토질기초, 이쪽 관련되는 그 출제 위원이 들어가서 그런지 토질기초 쪽이 많이 나왔어요. 이 토질기초 이렇게 그렇게 보통 2문제, 3문제는 괜찮은데 4문제는 그만큼 많이 나왔다. 특히나 땅에 대한 그 지방공사, 지방그라우팅 부동치마가 나온 거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은 뭐 토목건축 같이 전공한 사람이 문제를 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코력이 작아요. 사실 철코도 공부할 양은 엄청 많거든, 그죠? 그 4문제밖에 안 나왔어. 뭐 펌펄리티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키마카 그 나와 있는 그 교재 보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응? 그 다음에 철골은 3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에 그 용접교란 보수 같은 건 새로 나온 문제예요. 이 용접교란 보수 시방서에 있는 표가 있는데 그걸 그냥 설명을 했더라고. 저는 그쵸. 사실 뭐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왜냐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분 용접 해보셨습니까? 용접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용접 저도 안 해봤어요.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일상적인 얘기고 창호 마감이 4문제 나왔는데 창호 마감 중에 그 내화 충전공사 같은 게 나왔어요. 내화 충전공사는 뭐냐면 이 건축물을 우리가 만들다 보면 골조 사이에 이 배관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 배관들의 그 틈이 비면은 그 틈을 통해서 내화 그 기능을 잘 유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새로운 필요도에 의해서 내화 충전 공법에 관련된 이런 기준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견적과 적산 부분은 거의 출제가 안 됐는데 요번에 이제 그 경비 관련되는 용어 있죠. 아주 디테일한 부분 나왔어요. 맞히기, 이게 사실은 그 때려 맞힐 수 있긴 한데 사실은 막 좀 약간 뭐랄까, 약간 분노가 날 수 있는 그런 지문들. 아주 너무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사실 우리 키마카에서 다루긴 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안 다루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험 문제 유형이 전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괜찮은 유형들이었는데 다만 여러분 시험장에서 답을 구하기 좀 어려운 뭐 새로운 유형이라든가 지엽적인 것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지엽적인 거 몇 개 빼면 그래도 골고루 출제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9까지 7급 문제 유형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9까지 7급 문제 푸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방직 7급 있죠. 지방 7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의 출제 같은 기관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직 7급 출제했던 분들이 지방 7급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7급 문제도 우리가 일단 국가직 7급 문제 용어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구조에 보시면 KD의 설계 기준 개정된 거 반영했다 안 했다? 반영했습니다. 개정된 게 반영이 돼 있어요. 물론 개정된 것 자체가 중요한 답을 찾는 키는 아니야. 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개정된 기준을 반영해서 지문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총론 파트에 우리 개정 전후에 관계없는 이런 지문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시공 파트예요. 시공 파트는 2021년 9월 달에 2021년 8월 달에 개정되고 9월 달에 개정된 것도 있는데 요 개정된 시방서가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냐면 이 국가직 시험이 2021년 9월에 시험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개정 기준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200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종합표가 없어요. 종합표 없이 그냥 기준만 나와서 그거를 3일 동안 봤는데 몇 개 찾았어요. 개정된 거를. 왜냐면 그 개정됐다고 다 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뭘까요? 그래서 개정으로 촬영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촬영까지 다 해놨는데 우리 시험이 9월 중순이야. 그죠? 그럼 9월 중순에 반영이 안 될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촬영을 했다가 우리가 요 촬영에 대한 개정 부분은 지방직일 때는 실제로 나올 수 있어요. 지방직일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정된 건 빼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왜? 실제로 이제 지방직
여기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시험 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 시험의 중간에 뭐 공사공단이나 이런 분들은 또 시험 문제 유형이 개정이 된 걸 반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요, 재촬영했습니다. 재촬영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내서 지금 기출문제라든가 테마특강 개정된 부분 다 반영했습니다. 근데 아직 업로드만 안 했어요. 왜? 요거 이제 국가직 7급 기출문제 해서 끝나고 제가 업로드 시키려고. 왜냐면 그 시험 시기가 여러분들 혹시나 혼선 줄까봐 제가 일부러 얘기 다 조용히 지난 거예요. 키마커에서 개정됐다 그러면 다 보거든. 학생들이 와 개정되면 불안하잖아. 시험 어차피 안 나올 텐데. 하지만 지방직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한 달 좀 넘게 남았기 때문에 반영된 게 출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중간에 이제 검수위원들이 들어가서 개정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개정 전후로 잘못된 것들은 또 다 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한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키마카 강좌에서는 재촬영한 걸 다시 업로드 할 거예요. 이번에 기출문제 해서 끝나면 바로 업로드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촬영은 이미 다 끝내놨어요. 왜냐면 개정된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주로 마감 쪽에 많이 개정이 됐어요. 물론 철권 같은 경우는 이미 개정된 거 다 반영했죠. 키마카는 그죠? 하지만 우리 마감 쪽에서 많이 우리 개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검토한 거 다 촬영해서 업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21년 국가의 7급 기출문제 유형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 2022년도가 이제 내년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내년도 준비하게 되면 현재 나왔던 유형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우리 이론 교재는 미리 나왔기 때문에 반영이 어려워서 향후 테마 특강이나 문제풀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현재 여러분들이 국가직 7급 문제 유형 중에 우리가 적절하게 향후 내년도 뭐 지방직 국가직 9급 7급 문제 유형에 우리가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분석해서 문제풀이 유형으로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문제 빈도표를 보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가 이제 예측이 되죠. 변화가 예측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시험은 좀 골고루 나올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시공 같은 경우는 이 철권이나 철골 비중이 굉장히 높지가 않죠. 시험 문제 구성 중에. 하지만 토리기초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매년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이런 토리기초 쪽이 많이 나온 것은 특별한 경우다. 보통 철권 쪽이 더 많이 돼야지 정상적이에요. 그죠? 왜냐면 공사에 사자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콩쿠르 쪽에 시방서가 올해 2월달 개정되면서 아주 복잡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품질에 대한 특성들을 구조기준과 시방서 연동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걸 좀 덜 건드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년 토리기초가 약간 줄어들고 향후에는 철권이 좀 증가하는 이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시기마다 약간씩 틀릴 수가 있어. 하지만 골고루 문제가 나왔던 유형들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향후 내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걸 예견되는 문제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뭐 7급을 준비하든 9급을 준비하든 지금 이제 이렇게 국가직 시험 문제 유형이 나오고 내년도에 이렇게 반영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9급을 보시는 분이라도 7급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나름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하지 않죠. 의무사항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건장사항, 의무사항 이것까지 구분해서 공부를 했을까? 우리 교재 뒤에 이렇게 부르게 나오긴 하지만 쉽지 않잖아. 그죠? 예, 좀 약간 괘씸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죠? 자, 23번 문제.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요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테마 특강 같은데, 항상 사전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런데 제가 문제를 냈던 문제 유형이에요. 이 문제가. 이론 시간에 가볍게 설명해주고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는 테마 특강에 하는데, 자, 이 문제 유형이 뭐냐 그랬더니 아주 쉬워요. 우리 열관률이 0.2야. 어떤 기존의 벽체에 있다고 칠게요. 단열재가 있다고 칠게요. 그냥. 단열재가 있고, 한쪽으로 뭘까? 그래서 단열재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기존의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 열관률이 0점이죠. 열관률 K가 0.2면은 이 R은 뭐가 되냐면 1 나누기 0.2니까 5가 돼요. 5가 되는데 얘를 자 열조항이 2인 단열재를 두께가 같고 열조항이 5인 단열재 교체했다. 그럼 뭐냐? 여기 5는 단열재가 2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3이 있는 거예요. 단열재가 2고. 그런데 얘를 어떻게 바꿨느냐 그랬더니 두께는 똑같은데 이때 열조항이 얘는 2이고요. 이 열조항이 5인 단열재로 바꿨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얘는 우리가 5로 바뀌었죠. 2가. 더하기 3 얼마가 될까? 3은 똑같아요. 3은 기타. 똑같은 거. 단열재 왜? 기타 똑같죠?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얘 기본식이 뭐죠? 1, 2, 3, 6, 8이니까 8, 2, r분의 4제곱이에요. 근데 현재 조건을 봤을 때 L이 얼마가 돼? L이 2분의 1의 4제곱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L은 얼마로 봐, 그냥? L을 1로 보면 되는 거죠. 응? L을 1로 보고 2분의 4제곱만 집어넣으면 돼. 얘는 1이 4제곱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탄성계수 2는 그냥 서로 같으니까 비율을 따질 때는 얘가 같은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I 값인데 I 값을 봤을 때 BH라고 나오는데 B와 H를 다 뭘로 봐? 1로 봅니다. 1로 보니까 얘는 우리가 I를 할 때 BH 3승분 계산해야죠. BH 3승 계산해야 되는데 BH 3승 계산할 때는 1 곱하기 1의 3제곱 보면 되고요. 얘는 BH 3승 볼 때 B나 H를 1로 보니까 2 곱하기 2의 3제곱을 보면 돼. 다 끝난 거네. 다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W1으로 보고 얘 W2를 보면 돼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얼마가 나와? 정리하면 얘가 나눠질 수 있죠. 요렇게 없애고 얘가 48로 바뀌어요. 그럼 48분의 5가 남으니까 답은 4번이에요. 이거 산수만 할 줄 알면 돼. 그래서 이 요령은 뭐냐? L을 1로 놓고 그 다음에 B를 1로 놓고 H를 1로 놓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심플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10분의 BH 3승 C는 어디 날아가니까 얘는 BH 3승에 대한 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게 요령이에요. 어차피 계산 문제 유형이니까 쉽게 문제 풀었을 거야 이건요. 여러분들이. 자, 25번 문제. 마지막 문제죠. 자, 강군 설계기 늘 나왔던 문제 유형이 안 나오고 이것도 새로운 유형의 지문들이 나왔어요. 분명히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그런 출제된 걸 많이 빼먹었더라고요 이번에. 그죠? 안타깝게 실이. 자, 23번 문제는 설계 부위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우리 교재. 보면 딱 1번, 2번, 3번 지문은 똑같아요. 키마카. 그 답은 4번이야. 그래서. 이렇게 맞췄죠. 손 들어보세요. 그랬을 거야. 그죠? 왜? 1번, 2번, 3번 똑같이 나오잖아요. 3번 나오고 4번은 뭐냐면 100억 공사 이상의 건설 공사를 실설계 완료부터 3년이야. 3년. 1년이나 3년 지난 후에 발주되는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이 설계 부위에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 건 4번, 5번 두 가지 지문이 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키마크 학생들은 1번, 2번, 3번 교과서에 딱 있는 내용이니까 답이 4번을 체크하셨을 거예요. 예, 훌륭합니다. 그죠? 자, 24번 문제. 24번 문제는 우리가 공사 원가 계산이 있는데 이 공사 원가 계산해 보면 이 경비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무슨 경비고 하는데 아주 지엽적인 걸 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 기준 제가 교과서에 있긴 해요. 그죠? 하지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건들진 않았는데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요. 그럼 1번은 답이 될 거고요. 2번, 3번, 4번은 그 비용 자체를 막 섞어 놓은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딱 보니까 뭐가 돼? 기술개발 연구비가 나오죠? 연구비가 나와야 돼. 연구비로. 내용이.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딱 보니까, 이게 지급 임차료 내용이 맞아요. 근데 잘 보면 건설기계는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 규정으로 이제 문제를 내면서 틀리게 집어넣고, 네 번째 보상비도 딱 보니까 대충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용지 보상비는 제외하는 거예요. 경비에서. 경비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실은 내용을 우리가 키마크에서 공부한 학생들도 찾기 쉽지 않죠. 아주